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김바로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살짝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영어로 발표를 하셨는데 전 당당하게 한국어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자막 테스트도 해야 돼서 한국어로 발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핑계는 다 됐고요. 저는 오늘 단절된 데이터와 고립된 해석이라고 해서 저희 한국의 공공 데이터 현황을 간단하게 리뷰 드리고, 그리고 저 혼자 주장하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현황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문학은 사실 자료, 사료, 텍스트 어떻게 얘기해도 결국은 기반은 데이터 혹은 자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디지털 시대로 와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화했을 뿐 그 근간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CS 영역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영역에서도 garbage in, garbage out 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CS를 기본만 공부해도 다들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이런 내용이 특히 요즘은 생성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더더욱더 강조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옛날 얘기가 됐지만 예전에는 한국의 조선시대 위대한 왕이었던 세종대왕이 맥북을 집어 던진다던가, 혹은 거북선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배에서 라이트닝 볼트가 나간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나마 이런 명명백백한 오류들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오히려 군데군데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면밀하게 훑어보면 틀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그 오류를 온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죠. 이런 것도 충분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hallucination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또한 이거는 제가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미지 생성 버전이 나올 때마다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 한국인이라면 모두 아는 이순신 장군을 한국 회화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명령한 겁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보면 딱 봐도 이상할 겁니다. 누가 봐도 이순신도 아니고요, 누가 봐도 한국 회화 스타일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일본 에도 시대 스타일과 유사해 보이죠. 근데 저희 한국인들이야 이거를 그냥 아니겠지라고 하겠지만 문제 있네. 외국인들이 봤을 땐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핵심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학습 데이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공공 데이터, 두 번째는 그냥 데이터, 세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일단 한국의 공공 데이터는 좀 해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방금 전 발표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공공을 위한 데이터라면 한국의 공공 데이터는 정부가 주도하는 데이터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저희 인문학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민간의 자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정부에 의해서 다양한 펀딩 지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당연히 정부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 되죠. 그리고 저희 정부는 2023년에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통 공공데이터 법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공공의 자금으로, 쉽게 말해서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만든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라. 다시 말해서 공개해라 라는 게 기본적인 법의 취지입니다.
물론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사항, 한국에 미사일이 몇 개냐, 얼마 전에 핵 잠수함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한국은 이미 핵 잠수함이 10개가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근데 그런 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 혹은 개인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 혹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당연히 공개가 저촉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모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의무다라는 게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에 대응해서 공공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다양한 포털들, 공공 데이터 포털, 그리고 AI 허브, AI 데이터가 좀 모여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데이터가 좀 더 많이 모여 있는 모두의 말뭉치, 이렇게 몇 가지의 공공 데이터 포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그 클라우드 불났잖아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 데이터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핵심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PDF 자료를 말하지 않고 머신 리더블 데이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통 법률 조항에 이런 식으로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머신 리더블 데이터라고 명명백백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존의 많은 부분에서 DIKW 모델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그냥 휴지 조각 혹은 밑바닥에 있는 자갈돌 같이 취급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 3번을 보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문자, 소리, 숫자, 그림과 같은 전체 디지털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니스에서 검색 가능한 논문 같은 거 다 PDF로 다운을 받죠. 근데 그거를 그냥 데이터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통적인 DIKW 모델에서 최소한 논리지 정도는 되겠죠. 혹은 위스덤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거는 최초의 2013년에 공공데이터법이 만들어지고 이거에 상응해서 여기 아래쪽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도 자막 처리도 잘 해보겠습니다. 그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법률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이렇게 머신 리더블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DF 같은 경우는 공공 데이터로 등록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소한 엑셀이라는 JPG 정도는 돼야 되고 웬만하면 CSV, JSON, XML 혹은 RDF 최상위로는 LOD, Linked Open Data로 만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한국에서도 조선왕조실록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웹에서 스크래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든 데이터는 XML로 되어 있고요. 로우 데이터가. 그리고 그 로우 데이터는 웹에서 클릭 한 번으로 다운로드가 받을 수 있고 그 다운로드를 받아보면 보통 NER 같은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 인물을 식별하지 않습니까? 그 인물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개별 인물에게 각각의 아이디,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부여하고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다양한 AI 학습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CC라고 불리는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은 보통 CC로 따지면 CC by SA를 채택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라고 불리는 유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CC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데이터는 사실 Public Zero, CC 제로라고 불리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출처를 표기했든 안 했든 변경을 했든 안 했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공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모이는 곳은 공공 데이터 포털이고, 또한 AI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 그 수행 결과들이 AI 허브에서 지속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고, 또한 한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두의 말뭉치 포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방법들의 차이는 있지만 다 다양하게 우리가 획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이런 포털들에 해당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공공 데이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은 각 기관의 의무입니다. 안 돼 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발견하지 못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만약에 신청을 하고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정확하게는 10 워크데이 정도 걸리는데 보통 5일을 연장을 하기 때문에 13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데요. 보통은 승인을 하기도 하고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거부가 됐으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야 되고, 이거에 대응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실 오픈을 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몇몇 가지 조항들이 문제는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존재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의 정보 그리고 저작권, 이 두 가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대면, 이거는 근대 시기에 일제 시기에 일제의 감시를 받았던 한국 사람들, 그 당시엔 조선 사람이죠. 조선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온라인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가 나왔는데요. 왜 거부였냐면 개인정보다. 어떤 사람이 어디 사는지 다 나왔다. 근데 네, 이거 웹에 공개돼 있죠. 그러면은 공개돼 있는 것부터가 개인정보 위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자기 데이터를 공개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싫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 근대 지리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완전 오픈되어 있지만 초기에는 베타 버전이라고 해서 테스트 버전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요. 특히 제일 머리 아파지는 게 저작권법으로, 저작권법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 문지총관 관련해 가지고 한국 문지총관 만들 때 저작권을 모두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공을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차라리 여기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거는 근대 혹은 고대의 역사 사료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현대의 출판물을 다루고 있는 뉴스라든지 문학작품을 다루고 있는 현대 말뭉치, 코퍼스 쪽에서는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보다 더 민감하고 실제 저작권 침해 관련으로 뉴스 보도에도 몇 번 나왔던 적이 있어서 앞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 저작권이라는 게 창작자의 의지를 붙돋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게 인류 지식 진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만들어진 건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저작권법에서는 학문적인 목적 혹은 교육적인 목적은 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전체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게 방해가 된다면, 근데 그렇다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 안 해줄 수도 없는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뒷부분은 제가 벌써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물 정보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CBDB라고 해서 China Biological Database, Biographical Database라고 해서 중국의 모든 인물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놓은 RDB 단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온전히 공개가 되어 있죠. 하지만 한국과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기관에 다양한 내용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모아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전체 비율상으로는 한국이 더 많이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관, 혹 설령 같은 기관이라도 다른 팀이면 다 흩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질문을 못합니다. 왜냐? 어떤 데이터는 어떤 사람이 과거 시험에 합격한 데이터는 A 기관에 있고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어떤 관직에 있었던 건 B 기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 할머니 혹은 장인어른에 대한 정보는 C 기관에 있습니다. 서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곳에 가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나마 몇몇 가지가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다시피 조선왕조실록의 인물에는 아이디가 마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는 저희 한국중앙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과거 시험 합격 기록, 입사 기록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정보를 연결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극히 소수의 예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대 데이터입니다. 근현대 인물 자료가 하는 게 있고 근현대 회사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주주라든지 사장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는 게 당연히 있겠죠. 없을 리가 없죠. 하지만 실제로는 두 데이터는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료에 이완용이 있고요. 네,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회사 자료에도 이완용이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완용으로 검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왜냐하면 동명이인, 이인 동명들이 워낙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아이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같은 기관에 같은 시대를 담당해도 이렇게 따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거 또 다른 문제가 기껏 데이터를 만들어 놔도 연결된 데이터를 만들어 놔도 예를 들어서 9편에서는 코리안 히스토리 LOD 링크드 오픈 데이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온전히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당장에 돈을 받을 때에는 서버도 유지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걸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키노트 스피치에 유인태 선생님의 지하밀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그 프로젝트가 끝난 지 한 6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 서버비는 어디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개인이 서버비를 부담하면서 혹은 기타 다른 걸 부담하면서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멘틱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상호 연결하면 참 좋겠죠. 방금 전에 오전 섹션에서 북경대 쪽에서 옛날 한어 쪽에 있는 것들을 텍스트로 전환하고 텍스트 안에서 인물이나 지명 같은 거를 마크업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마크업 돼 있는 거를 한국 쪽의 인물이나 중국 쪽의 인물들하고 서로 연결한다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당연히 연결하면은 좋을 겁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을 만들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양한 우리 시민들이 우리말쌤이란 곳에 들어가서 이런 단어를 등록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등록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립국어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록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한 한국국학진흥원의 예시를 보면은 어르신들 은퇴하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사진들이 있죠. 사실 그거는 한 개인한테는 자기의 추억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료들을 하나하나 업로드하고 이게 언제 어디서 누구랑 찍은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프로젝트가 근대 기록문화 아카이브입니다. 사실 이거 되게 좋은 컨셉이고 참 좋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접속해 보시면 검색부터 시작해서 매우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 프로젝트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담당자가 딴 기관으로 갔거든요. 네,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원래 옛날 자료 모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개인정보 문제, 저작권 문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를 찍은 사진을 업로드한 거예요. 그러면 저작권 문제나 개인정보 문제도 다 해결된 이 좋은 데이터가 사실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뭐 해외에 있는 뭐 구직부라든지 죄송합니다. 우이디엔이었는데 제가 잘못 어차피 가려져 있군요.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둘 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놨네요. 우이디엔도 있고요. 지금 우이디엔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대중의 참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참가해서 고문원에 대해서 아까 전에 오전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OCR하고 마크업하고 뭐 이런 것들에 그 대중의 참여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하고 같이 하고 계신 것도 아주 든든한 뒷배가 되기 싫을 텐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플랫폼을 유지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도큐스카이도 어떻게든 유지는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LOD, 시멘틱 데이터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성형 AI 같은 게 계속 발전을 하겠죠. 하지만 그 할루시네이션은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면은 걔네들 입장에서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공개되어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중앙연구원은 한국학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URL을 통해서 증명이 되죠. 왜냐? 저희는 aks.ac.kr이거든요. 그건 저희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 AKS에서 제공하는 이 순신에 대한 정보다. 그러면은 그 무엇보다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생성형 AI들은 이런 도메인에 있는 정보들을 참조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만드는 건 대부분 우리 인문학자일 텐데 그 데이터를 만드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과연 주어지냐. 그냥 나 열심히 했어. 그래 박수 받아. 노력했어. 인류 지식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끝나면 이상적이긴 한데 그래서는 지속 가능할 리가 없죠. 사실. 그러면 기관 입장에선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의무를 져버리면 됩니다. 저도 제가 있는 곳이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한테는 하라고 명령하면 돼요. 법률로 정하면 되고 의무를 부과해 보면 됩니다. 또한 기관 입장에서도 이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건 곧 힘이기 때문에 기관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한테도 실익이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개인입니다. 인류 지식에 기여한다. 좋죠. 그리고 요즘은 점점 데이터 페이퍼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자체를 하나의 연구 성과로 인정하려는 흐름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먼 길을 더 가야 되겠지만 분명히 데이터만으로 성과를 인정받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딥러닝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그 유명한 엠니스트 그 데이터셋 0부터 9까지를 분류하는 그 데이터셋이 한 단시백, 천만, 한 5만 건 정도입니다. 이거 옛날에 스크린샷해서 그럴 거고요. 한 5만 건 정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성과를 인정받죠, 이러면.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보상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논저 교원 임용이 되거나
연구원이 임용이 되거나 승진을 할 때 논문이나 저서를 죽도록 써야 됩니다. 데이터 100건을 혹은 10,000건을 아무리 아름답고 좋게 만들었다고 한들 그거는 성과가 되지 않습니다. 5분이나 남았나요? 아닌데? 제 거에서 더 시간을 많이 주시려고 1분 남았어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보상이 있지 않는 이상 분명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보상은 뭐 저 혼자 얘기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을 거고 데이터를 충분히 논문과 저술에 대응하는 학술적인 성과로 인정하는 분명한 분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전통적인 학계에서 이런 데이터 만드는 거에 비견되는 거는 영인본 정리하는 거 혹은 교정본 만드는 거 혹은 사전 만드는 작업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온전히 잘 성과를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데이터에 대해서 언제쯤 온전한 성과를 인정받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더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 모두 좀 공유해 가지고 더 좋은 연구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뭐 생성형 AI니 아니면 그 외에 수많은 디지털 분석 기술이 있다 한들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